굉장히 육식가족인 저희 식구한테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도 단백질 섭취는 고기보다는 뭐 두부라든가 콩으로 섭취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건 맞습니다. 어떤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콩이라든지 두부를 많이 드셨기 때문에 사실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많으신 건 분명한데요. 결국은 우리가 음식 섭취할 때 골고루 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균형을 맞춰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식물성 단백질이 잘 포함되어 있지 않는 즉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 몸에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줘야만 하는 그런 필수 아미노산 성분이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 이제 신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걸 잘 이용하는 단백질의 그런 이용률을 따져보더라도 식물성 단백질은 뭐 아주 많이 높아봐야 60% 정도지만 고기라든지 계란 이런 생선 같은 경우는 거의 80%에서 90% 육박하기 때문에 이용률에 봐서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어느 거 하나 쪽으로 편식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나쁜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 이미 어르신들께서 두부라든지 콩 같은 그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 계시니까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니까 이 동물성 단백질 많이 들어있는 육류를 보강해 주시는 게 아마 균형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게 그냥 대신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식물성 단백질에서 섭취를 하면은 그게 그 단백질이다. 서지열 원장님, 고기 대신 두부는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그런데 일단은 아셔야 될 게 다른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상황에서 먹어야지만 그만큼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할 수 있지. 왜냐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호르몬을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기본적인 거는 단백질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콩에는 메티오닌이나 라이신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시스테인이나 이런 그 트립토판 같은 것들은 좀 부족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식물만 먹다가 보면 계속 조금씩 부족해지고 있는 거예요. 보충하지 않으면. 다만 우리가 식물 중에 유일하게 콩은 그래도 동물성 단백질 효율성에 조금 근접해 있는 거라서 같이 이제 섞어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도 그렇지만 예. 그 단백질 다이어트라는 게 있거든요. 일명 이제 여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황제 다이어트라고 고기를 먹고 살을 빼는 다이어트라는 게 있거든요. 살코기로만 먹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적당한 양을 먹게 되면은 실제로 저도 이제 고기만 먹어보니까 많이는 못 먹겠거든요. 예, 그리고 뱃속에 남아있는 오랫동안 남아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금방 막 식욕이 당기거나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살이 빠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일리가 있는 거네요, 그것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포만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제 칼로리를 내는 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칼로리지만 배가 좀 더 부를 수도 있고 덜 부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똑같은 칼로리에서 더 배가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핵심이 바로 단백질의 비율을 높여서 칼로리를 맞추면 똑같은 칼로리에서 더 포만감이 느껴지고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백질이라는 영양소의 특징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백질 다이어트라는 게 결국 그런 원리를 이용한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영주 교수님 어떻습니까?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포만감을 쉽게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지만요. 예. 실제로 단백질 식품이 그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하시게 되면은 단백질이 소화되고 내 몸 안에서 대사되면서 흡수가 될 때까지 스스로 그 자체적으로 30%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게 됩니다. 즉 우리가 100칼로리를 섭취를 했는데 100칼로리가 내 몸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 70칼로리만 들어가기 때문에 예. 탄수화물이나 그 다른 지방 그 영양소에 비해서 살찌지 않는 영양소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살 뺄 때 가장 그 중요한 얘기가 위를 줄여야 된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요요가 없이 좀 오래 다이어트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황제 다이어트가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식품만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서 부작용이 초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작용 때문에 황제 다이어트를 권장을 하지는 않지만 고단백 식사를 하시면 확실하게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요. 네. 두부살이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두부살이 뭔지 아세요? 알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철렁철렁 팔을 이런 거 있잖아요. 흔들면 그 흐늘거림이 있습니다. 네. 단백질 식사가 그 부족하게 되면은 피부에 그 탄력 세포가 감소하면서 근육의 그 손실이 커지게 되고 두부살이 많아져서 여기저기 그 몸매를 망치게 되는데요. 내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예, 부채질 할 때는 두부살이 바람에 펄럭입니다. 그러면 열받아서 이게 싸워요. 나이 먹으면 안녕 이런 거 못해요. 이렇게 가오리처럼 확 흔들려갖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팔을 잡으면서 그 두부살이 교수님 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굶는 다이어트를 하게 돼도 근육 손실이 커지면서 그 피부에 앞에서 말씀하셨던 콜라겐 세포가 그 파괴되기 때문에 그 두부살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예쁜 몸매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두부살 있는 사람은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볼 때 얄미워 죽겠어요. 예, 두부살 있는 거 감추느라고 지금 저도 그 소매도 짧은 팔 안 입어요. 못 안 입어요. 입고 저도 소매가 약간 긴 거를 입었습니다. 젊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단백질주의자가 돼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고 또 면역력이 떨어져서 결국 이제 말씀하셨듯이 골골거리게 된다. 네. 그런데 이런 건강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외모를 결정하는 것도 이게 바로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자, 김균환 교수님,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제가 몇 살로 보이시죠? 아니 전번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런 질문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참 굉장히 자신 있으시면서 질문을 하고 김태현 씨한테도 하고 그러시네요. 오늘 그렇게 안 봤는데 많이 불편하네요. 예. 예. 제가 김태현 씨보다 나이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니 많죠 그걸 무슨 근데 얼굴 나이로 보면 어떻게 되죠? 아니 많죠. 아니 무슨 자신감이에요. 희한하신 분이. 아니 참. 아니 저번에 녹화 나오시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많이 변하셨네. 자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동안이라고 자랑하려고 그랬던 건데 김태현 씨가 전에 철저하게 안 받아줍니다. 예. 근데 누가 나이가 많아요, 실제로? 보세요.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주인은 까보세요. 그래. 네, 우리 이제 피부의 나이, 즉 동안일 경우 이제 그 얼굴을 좌지우지하는 게 결국은 단백질 경우 콜라겐이거든요. 콜라겐. 네, 이게 콜라겐 섭취가 부족해지면 결국은 폐경 이전에도 이게 결국은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근육이 이게 볼륨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름이 자꾸 팔자주름이 생기시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건강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실제 우리 겉으로 보이는 나이보다 훨씬 젊게 보이실 수 있으려는 비법 중에 하나가 평상시에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느 것이죠? 그러면 김 교수님은 단백질을 얼마나 오버해서 드셨길래 그렇게 젊어 보였어요? 제가 오버해서 먹으면 이렇게 되지 않겠죠. 아까처럼 두부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마시는 거지만 지금 어떻게 준추가 어떻게 되시오? 아니, 그렇게 춘추라고 왜 말씀하시면 아니 뭐 이렇게 뭐 젊어 보인다고 자꾸 동안이라고 네, 하시니까 47입니다. 47이요. 동안 그러면은 많으시네요. 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도 동안이라는 소리 나오는데 저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 누가 더 젊어 보입니까? 저하고 11년 차인데. 물론 저기 늙어 보이는 여기는 백발이 성사. 뭐요? 아이 참. 아니 제가 더 젊어 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편한 정도- 대로 느끼는 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외모 나이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외모 나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친구들하고 같이 모임 갔더니 너는 뭐 10년 늙어 보인다, 10년 젊어 보인다 싸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나이조차도 외모 나이조차도 이 단백질 섭취와 무관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자들은요. 너 늙어 보인다 이런 말은 되게 안 하죠. 망설여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어머 얘 너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어쩌면 그렇게 안 늙니? 그리고 쟤는 속으로는 안 돼요. 뒤에 가서. 이렇게 늙으면 이런다니까. 아니 근데 실제 동창회 나가면은 꼭 그런 친구 있어요. 정말 세월을 거꾸로 먹는 친구들. 날이 갈수록 어려 보이는 친구들이 꼭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저거 시술의 힘이야. 그게 단백질의 힘이네요, 그게. 그럴 수도 있네요. 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늙어가시면서 이제 아줌마 소리 듣다가
할머니 소리 들으면 되게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예. 아줌마하고 할머니 사이에 중간에 하나가 또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유영민 선생님 아실 것 같은데. 아줌마하고 할머니 사이예요? 네. 보톡스 아줌마라고 있습니다. 보톡스 아줌마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잠깐만 윤영미 씨 너무 방금 보톡스 아줌마로 하니까 지나치게 웃으시는데? 예? 지나치게 보톡스 웃으시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요 그거 하시고. 평상시에 단백질만 잘 챙기셔도 이런 보톡스 주사가 필요 없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 아니 전영주 교수님이 정말 단백질 잘 챙겨 먹으면 보톡스 필요 없는 거예요? 어머 저 돈 절약되겠다. 보톡스도 실제로 그 독성이 있는 그 단백질 결합체 하나예요. 보통 우리가 독도 잘 쓰면 약이 되고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그 단백질의 그 콜라겐, 뭐 엘라스틴 그런 탄력을 주는 또 섬유세포들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고 또 피부의 처짐으로부터 근육 손실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는데요. 근데 단백질이 충분한 식사를 하시게 되면 그 건강한 근육을 만들 수 있고 또 단백질이 콜라겐, 뭐 엘라스틴 이런 피부의 그 탄력세포, 섬유세포를 증식시켜 주기 때문에 보톡스를 맞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보톡스를 맞은 사람을 제가 많이 봤어요. 화면에서도 많이 보고. 그런데 그 본인은 주름이 없어져서 좋다고 하지만 굉장히 불편해 보여요. 예.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김 교수님처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분은 보세요. 피부가 얼마나 탱탱합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그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이거 차이라고 생각해요. 보톡스 맞고 선생님 제가 단백질 그렇게 먹는 불편했어요? 왜 그래? 맞았어요? 앞으로는 피부과 아니고 이제 고깃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백질이 사실 중요한 이유는요. 예. 그 우리 몸 안에서 중요한 그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 알부민과 글로불린이라는 기본 단백질이 있는데요. 네. 이런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얼굴이 굉장히 푸석푸석해지고 저녁에 뭐 내가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너무 많이 부어 있고요. 그래서 부종 현상이 많이 유발되면서 우리 외모 나이가 팍 늙어버리는 거죠. 근데 단백질은 수분을 보유시켜주기 때문에 그 젊음과 건강, 그래서 팽팽한 피부 그리고 물광의 촉촉한 피부, 날씬한 몸매까지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분을 잡아준다는 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수분이 막 배출되는 걸 막아주는 그렇죠. 그래서 물광 피부가 된다는. 예. 아이고 이놈의 단백질. 혈관에 이제 아까 우리 전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부민하고 글로불린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혈액을 떠돌아다니면서 면역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게 왜 우리가 알부민 부족하면 복수 찬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분을 잡고 있을 만한 단백질인데 얘가 부족하면 수분이 밖으로 배출을 되면서 배도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단백질 중에 그 알부민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단백질이 수분을 잡고 있는 성질이 있으니까 단백질 섭취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예. 자, 여러분의 외모 나이는 몇 살입니까? 외모 나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머리숱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김연아 교수님,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예, 이제 결국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백질,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단백질 섭취를 충분하지 않게 그러니까 충분치 않으시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시고 힘도 없어지시고 푸석푸석해지시고 결국은 탈모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 탈모를 예방하거나 이 머리카락의 건강을 유지하시려면은 그러니까 비타민, 미네랄도 충분히 섭취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셔서 그 모발을 건강을 유지하시는 그런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를 평상시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제 남편도 사실 탈모가 심해서 시술까지 받았거든요. 그야말로 진짜 탈모가 있는 분들은 흙이라도 끓여 마시라 그러면 마실 정도로 굉장히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너무너무나 그 절실하기 때문에 하라는 건 다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될까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카락의 주성분이 거의 90% 이상이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어느 단백질을 섭취하시든 상관은 없겠습니다. 골고루 드신다는 게 중요하시겠고, 뭐 검은 콩, 그냥 뭐 대두콩 상관없으시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두부라든지 생선, 그다음에 우리 보통 얘기하는 고기
살코기 성분들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단백질이 하는 역할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몸이 상처를 났을 때 그걸 이렇게 고쳐주는, 회복시키고 수선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우리 몸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비축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런 비축하는 습성 때문에 나머지 이 머리카락의 이 성장, 휴지기에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심한 탈모로 진행되실 수가 있거든요. 결국 평상시에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지 탈모 건강에 도움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식물성, 동물성 가리지 마시고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깜빡깜빡 하십니까? 점점 하세요? 그래요. 뭐 갑자기 네. 저는 시청자께 말씀드린 겁니다. 아, 시청자분들도 그래요. 네. 예. 또 점점 감각이 무뎌지는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예. 뇌가 나이 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런데 뇌 건강 회춘에도 이게 또 말씀하셨듯이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앞서 만져서 뇌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뇌 구조와 뇌 기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치매와 관련돼서 뇌 기능에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아미노산을 합쳐놓으면 더 단백질 되는 것이죠. 결국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셔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그 아미노산을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야만이 우리의 뇌가 건강해지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뇌에 오는 가장 무서운 병이 치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치매와 단백질도 어떤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 네, 단백질 부족하면 치매가 오시기 쉬우신 건데요.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치매가 가는 대표적인 병이고요. 그 두 번째는 중풍이 온 이후에 오는 뇌경색 이후에 오는 그런 혈관성 치매 그 두 가지가 가장 흔한 치매가 되겠는데요. 결국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셔서 신경 전달 물질을 충분히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우리 뇌 기능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즉 아세틸콜린이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기억력 저하 부분을 갖다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단백질 주의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건강을 지키고 머리를 지키는 단백질, 네? 이게 뭘 먹으면 좋을까요? 바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셋.